네,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승부 2부문을 열었습니다.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의료계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등으로 지금 수술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그런 불안감도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오늘 한덕수 총리는 의료계 집단 행동에 유감을 표명을 했군요. 네,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한 총리는 전공의 사직서 제출과 의대생 동맹 휴학과 관련해서 국민의 바람에 반하는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의사단체가 지금이라도 집단 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에 동참해 준다면 더 빠르고 확실하게 의료개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주례회동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예. 자, 정부의 대응 방안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일단 만성 경증 환자분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 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한덕수 총리가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정부는 공공의료기관, 군병원, 응급실 등도 비상 진료 체제로 전환하고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응급 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필수 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가 이뤄지도록 체계를 갖추며 상황이 악화되면 공보위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는 게 한 총리 설명이고요. 예. 그리고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 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하겠다면서 12개 국군병원 응급실도 민간에 개방하고 필요시 외래 진료까지 확대하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221개 전체 수련 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정부가 진료 유지 명령을 발동을 했습니다. 예. 이 진료 명령을 위반한 의료기관에는 행정 형벌 없이 업무 정지 15일 또는 개설 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 명령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집니다. 예, 지금 의협 지도부에 대해서도 이제 면허 정지 통보를 했다. 정부가 법 적용을 본격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자, 정부와 의료계 단체와의 갈등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서 변호사님부터 말씀 주시죠. 이제는 이제 그 의사 단체가 저는 양보를 좀 해야 된다 봐요. 양보해야 그리고 된다. 이제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틀립니다. 그때는 이제 허지부지 끝났지만 예, 20년 동안 정원이 안 됐잖아요. 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다면 합니다. 꼭 합니다. 저는 이제는 이제 의사 단체가 무조건 이제 실력 양수로 막을 게 아니고 뭔가 이제 그 대안이나 이 해법을 서로 상의해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만 더 말하는 게 히포크라테스 선서. 예,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노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 어떤 경우에 어떤 주장을 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이제 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면서 진료를 하면서 뭐 나머지 시간에 어떻게 시위를 하든 어떻게 하든 그걸 이게 환자한테 피해를 주서는 안 된다. 이 말씀 여기 꼭 드립니다. 예. 이제 의사협회 입장에서는 이제 정부가 너무 강행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게 지금 이제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은데 장 변호사님은? 국정 운영 방식이 너무 거칠죠. 그리고 이 전략적 접근 아니냐.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지지율은 떨어지고 돌파구로 이 의대 정원을 이야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2,000명을 어떻게 한꺼번에 할 건지 강론이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야기한 대로 비상대책 기구 만들어서 의협이랑 좀 대화하고 어쨌든 소통할 필요도 있겠고 문재인 정부에서 의사 정원을 못 늘린 건요. 의지가 없거나 흐지부지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코로나 때문에 그걸 관철하지 못했던 그런 외부 변수가 있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럼 정부의 대응만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의료 공백 최소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일단 이제 박민수 차관은 다 준비돼 있고 어떤 상황 정부가 매뉴얼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게 뭐 보건소까지 아니면 뭐 국립병원까지 음. 뭐 가동을 시키겠다는 건데 음. 수술 받는 분들 아시겠지만 주변에서도요 엄청 오래 기다렸다가 암 예. 수술 받고 투병하고 이러시는 겁니다. 예. 그거는 사실상 마비가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보건소에서 수술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 지금 변호사님. 이제 야당도요. 이재명 대표가 이게 또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대통령을 비판하고 하는데 예. 아무리 정략이 중요하지만요. 이번에 정부가 밀려가지고 못하면요. 앞으로 이게 몇십 년 또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의사단체가 할 때마다 지금 예. 이래가 20년 동안 못했는데 예. 지금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야당도 정략적인 걸 좀 버리고 이럴 때 이게 여야가 힘을 합쳐서 하면 의사단체도 이게 대안을 내놓고 대화를 하거든요. 예. 여기에 또 분열해가지고 정치권이 이번에 계속 그 파업할 때마다 다 정책을 철회해야 됩니까? 지금 전체 정원이 3,000명 약간 넘어요. 로스쿨 숫자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의사가 로스쿨하고 훨씬 필요하잖아요. 지방에
의사 부족은 사실이잖아요. 이제는 이게 야당도 좀 정략적으로 하지 말고 힘을 실어줘야 돼요. 예. 야당이 좀 답변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애초에 의대 정원의 큰 줄기를 윤석열 정부가 얘기했을 때 민주당이 환영했습니다. 그 예. 기조가 바뀐 건 아니고 예. 다만 그 강론에 대해서 빨리 화답을 못 하고 있으니까 예. 그걸 같이 채워놓자라는 겁니다. 예. 일단 지금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뉴스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내용인데 어제 CBS 노컷뉴스와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의 여론조사가 발표됐는데 그 수치를 좀 볼까요? 네, 지난 15일, 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7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무선 100% ARS 조사였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긍정평가 44.7%, 부정평가 51.0%가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윤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국민의힘 후보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라는 답변이 46.3%가 나왔고요. 윤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민주당 등 야당 후보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가 45.9%, 예. 양쪽이 거의 같게 나왔습니다. 예. 비례대표 투표 지지율에서는 국민의힘 43.0%, 민주당 30.3%, 개혁신당 9.9%, 녹색정의당 3.6%가 나왔고요. 예. 지역구 투표에서는 국민의힘 44.3%, 민주당 35.9%, 개혁신당 7.5%, 녹색정의당 2.1%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야 대표자에 대한 평가도 실시가 됐는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잘한다 53.0%, 잘못한다 40.7%,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선 잘한다 38.0%, 잘못한다 56.6%였습니다. 예. 86세대 용태론에 대해선 물러나야 한다가 53.7%, 물러나지 말아야 한다가 26.3%였고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출마에 대해선 적절하다 29.9%, 적절하지 않다가 63.1%였습니다. 예. 자, 오늘 또 리얼미터는 에너지 경제 신문 의뢰로 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아까 노컷뉴스 조사보다는 국정수행평가 긍정평가 조금 낮게 나왔군요. 네, 리얼미터가 에너지 경제신문에 의뢰해서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만 18세 이상 2,011명을 대상으로 ARS 무선 97%, 유선 3%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95% 신뢰 수준의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인데요. 예.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9.5%, 부정평가는 57.2%였습니다. 노컷뉴스 조사에 비해서 긍부정 차이가 큰 편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조사 가운데서 15일, 16일 만 18세 이상 전국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 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 조사는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예. 여기서는 국민의힘이 39.1%, 더불어민주당이 40.2%였습니다. 노컷뉴스 조사와 다르게 여기선 비슷하게 나타났고요. 개혁신당은 6.3%, 녹색정의당은 2.3%, 진보당은 1.1%로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 좀 여론조사 결과 다양하게 나오면 각자가 유리한 조사 결과를 놓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추세와 흐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 근데 최근 흐름은 또 국정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지는 흐름이 있는 건 분명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여론은 이제 그 갤럽처럼 전화로 하는 게 있고요. 예. 그다음에 ARS 조사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ARS 조사는요. 항상 자동응답. 이제 자동응답 조사는 항상 이제 국민의힘이 10% 이상 뒤졌던 게 일반적인 예였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보십시오. 리얼미터도 이제 ARS가 주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이제 비슷하죠. 예. 그다음에 그 특히 CBS 노컷뉴스 예. 여기는 이제 그 오히려 오차 범위 밖에 예. 이기고 있는 거. 예. 이게 첫째 의미가 상당히 있는 거고 추세가. 아하. 두 번째는 이제 그 저는 CBS 노컷뉴스에서 한 거예요. 예. 어떻게 이재명 대표 잘한다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낫네요. 음. 윤석열 대통령 잘한다가 44.7 아주 높죠. 근데 이재명 대표 잘한다 38.0 이게 뭡니까? 야당 대표가 어떻게 대통령보다 낮은지 납득이 안 됩니다. 아니 근데 서정욱 변호사님 너무 기뻐하시는가? 기쁜 거 이상하잖아요. 이런 적이 이상해서 없었거든요. 예, 이상하다. 자, 집권 변호사님. 초반이에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뭐 레임덕이 없었던 대통령이다 이러는데 집권 끝까지 45에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죠. 예. 그때 지지율에도 좀 못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성이 선행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 잘한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 오른다. 그런데 언제까지 가는지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요. 지금 총선 앞두고 김건희 여사 특검 재부의할 겁니다. 예. 그때
국민의힘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 감히 김건희 이름 김자도 입에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 국민들이 어떻게 심판하실지 어떻게 평가하실지 여러 난관이 남아있다는 거 지금 자화자찬할 때가 아닙니다. 예, 김수희 평론가 이 조사 어떻게 읽으셨냐? 두 조사 소개해 주셨는데 어떤 주목할 만한 추세나 흐름 같은 게 있으시면? 일단은 이제 지난 10월 재보선 이후에 민주당 우위의 구도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 예. 부분은 이제 좀 끝난 것이 아닌가. 아, 네, 일단 그리고 뭐 한국갤럽을 포함해서 전화면접 조사 좀 더 지켜봐야 될 이유는 있겠는데 예. 전화면접이나 ARS나 통틀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 상승을 한다거나 음흠. 한동훈 위원장이 긍정평가가 높다거나 이 부분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민주당 우위 구도는 이제 거의 사라졌고 둘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국민의힘이 다소 앞선다고도 분석할 수 있는 이 구도는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조사에서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아까도 토론 주제가 됐었던 의대 정원 확대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정 지지율에 국민의힘의 지지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수는 있겠다라고 현재 이제 시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걸 굳이 맞춰 본다면 그것도 요인이 됐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졸업식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16일에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 대통령이 참석을 했는데 대통령의 연설 중에 항의를 했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제 퇴장당했었던 분이 오늘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생색내지 말고 R&D 예산을 복원하라는 취지로 외치다가 사복 경호원들에게 행사장 밖으로 끌려나간 석사 과정생 신민기 씨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예. 기자회견을 열기 전에 오늘 아침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도 출연을 했는데요. 예. 그 전에 신 씨가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이라는 점이 알려졌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 씨는 제가 있는 녹색정의당이나 다른 단체랑 전혀 계획한 바가 없고 저 개인적인 행동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오전 신 씨가 정교조 대전지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과잉 진압에 사과하고 경호 책임자를 경질하라라고 촉구를 했는데요. 신 씨는 쓰고 있던 안경이 날아가고 마스크 줄이 끊어지는 등 과도하게 제압당했다. 경호원들이 문 밖을 지키고 있는 별실에서 30분 동안 감금당했고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그대로 연행됐다라고 하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예, 이제 이번 사건에서 여야 정당들 각각 다른 반응 나오고 있죠. 이재명 대표는 사과탕과 백골단이 생각났다. 국민의 윤재혁 원내대표는 일부 국민들은 보험 사기범 행태가 떠오른다 말하는 분들이 있다 비난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 변호사님부터 짧게 주시면. 지금 이제 경우는 한 세 가지가 있어요. 예. 첫째는 이제 칼이나 총으로 위해를 가는 거 막아야죠. 예. 두 번째는 이제 최재형 목사처럼 쓸데없이 노공기나 도청기 들고 들어오는 사람들 쫓아내야 됩니다. 그게 경호예요. 세 번째는 행사를 방해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게 막 행사 방해하는 이게 업무 방해거든요. 공무 방해. 이런 걸 이게 다 막는 게 경호다. 이렇게 세 가지. 저는 이게 매뉴얼 따라 잘했다. 좀 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장문 회사님. 아니 이런 광경을 우리가 몇십 년 만에 보나 싶어요. 예, 군부 독재 시대 때는 익숙했지만 최근 들어선 볼 수 없었던 광경이죠. 심지어 한 카이스트 졸업생 어머니가 올린 글을 봤습니다. 정말 미치겠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예. 계속 줄 세워가지고 뭐 경호를 위해서 한다는 건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엄중하게 해서 다 들어간 학부모와 학생들인 거 경호처에서 인지하고 있었잖아요. 그 학생이 뭐라 그랬습니까? 피켓 들었습니다. 그리고 R&D 예산 깎았습니까? 안 깎았습니까? 카이스트는 대한민국의 과학 산실 아닙니까? 인재를 양성하는. 예. 거기에 들어가서 R&D를 깎으면서 앞에서는 립 서비스로 과학 인재를 양성하겠다. 학생들이 분노합니까? 안 합니까? 거기에 대한 성찰이 먼저 아니겠어요? 오바마 대통령 얘기는 더 이상 하지도 않겠습니다. 예. 자, 이거 토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시아 얘기를 해보죠. 반정부 운동가 알렉사이 나발리가 갑작스럽게 옥중 사망했는데 의문의 죽음이다 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네, 지난 16일 나빌니는 러시아 최북단 시베리아 지역의 야말로 네네츠 자치구 제3교도소에서 사망했습니다. 러시아 연방교도소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나발니는 산책 후에 몸 상태가 좋지 않았고 거의 즉시 의식을 잃었으며 의료진 응급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망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하지만 나발니의 시신의 행방이 묘연하면서 의문사라는 의혹 제기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망 발표 이틀 전에 러시아 연방 보안국 당국자들이 교도소를 방문해 보안 카메라와 도청 장치 연결을 끊었다는 주장도 제기가 됐고요. 인권단체 굴라구 넷은 모든 것이 사전에 계획되고 조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발니는 2011년 반부패 재단을 창설해 러시아 고위층의 부정부패를 폭로하다가 3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푸틴의 정적으로 꼽혀왔는데요. 러시아 32개 도시의 추모 행사에서 총 400명 이상이 연행돼 구금된 것으로 전해졌고요. 유럽 전역에서 나발니 추모 겸 푸틴 비난 집회가
열렸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전문가를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정재원 국민대학교 러시아 유라시아학과 교수를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 러시아 당국의 발표는 나발리의 사망 원인이 돌연사 증후군이다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그러나 예, 또 이 맞습니다. 죽음을 두고 원인이 석연치 않다라는 여러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예, 나오고 맞습니다. 있는 의문점 짚어주실까요? 예, 일단 그 조련사라고 발표는 했고요. 예. 그러나 이제 아무도 그분에 좀 믿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뭐 방송에서도 제대로 상황 자체를 보도도 많이 하지 않았고 예. 또 지금 많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제 얼굴과 가슴 등에 이제 피멍도 있고 그 부분은 이제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생긴 멍이라고 하긴 하지만 여전히 예.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도 있고 아무도 지금 그 시신을 확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족들이 예. 아하. 여전히 그 의구심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베리아 마을 병원에 이제 시신이 안치되긴 했는데 아직 유족들이 가지 못했다라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아직도 그 시신을 제대로 유족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또 이 나발리가 사망 전에 그 러시아 예. 정보 요원들이 교도소를 방문했다. 그리고 일부 보안 카메라와 도청 장치 연결을 끊고 해체했다. 뭐 이런 주장도 지금 외신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물론 이제 아직 뭐 확실하지 않고 또 물론 언제까지 이게 정확하게 그 사실이 드러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그런 보도가 있었죠. 음. 또 특히 이제 그 보안 요원들 연방 보안국 직원들이 들어갔다라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사실인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FSB라는 직접적으로 곳인데 이게 과거 KGB랑 같은 건 거죠? 예, 맞습니다. 예. KGB 후신은 이제 연방 보안국이라고 예. 하는 이제 일종의 뭐 CIA 같은 미국의 예. 그런 조직입니다. 음.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뭐 CCTV를 돌리고 하는 행위들은 분명히 뭔가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측이 되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발표 시각입니다. 발표 시각. 예, 발표 시각이 나발리가 사망했다라고 한 그 시간에 불과 2시간 뒤에 2시간 뒤에. 예, 2시간 뒤에 교도소에서 사망 사실을 밝혔고 예. 또 불과 7분 뒤에는 심지어 크렘린 페스코프 대변인이 사망을 확인했거든요. 예. 이 얘기는 두 가지인데 먼저 사망을 했거나 실제로 혹은 어쨌든 이것이 기획하에서 만들어진 거다라는 이제 증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이 나발리 사망 외에도 많은 의문사 과정 속에서 굉장히 모든 게 빨리 범인을 찾거나 아니면 빨리 사망 원인을 밝혀내는 좀 희한한 그런 상황들이 사실은 많이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반란을 일으켰던 프리고진의 경우도 그랬었고 이게 이제 푸틴의 맞습니다. 정적들이 의문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세계 각지에서 의혹이 나오는 것은 그러한 연장선상으로 정적인 예. 나발리도 사망한 것이 아니겠냐라는 의혹이 예, 계속 맞습니다. 증폭이 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프리고진뿐만 아니라 예. 사실 그동안에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수십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의문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실제 뭐 다른 식으로 사망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아직까지 정확한 그 사인이 규명이 되지 않은 채 자살이나 사고사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단순히 푸틴의 정적이거나 그래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예. 이 푸틴의 특히 그 체첸 전쟁이든 아니면 2014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든 아니면 2022년에 시작된 이 전쟁이든 이 전쟁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 그 전쟁을 폭로하겠다. 혹은 그 전쟁에 어떤 돈이 사용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사망했다는 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단순히 푸틴의 대항마, 비판자만이 사망한 게 아니고 예, 그런 부분을 특히 주목해야 되고 특히 나발리 같은 경우는 예. 다른 부분보다도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가 주장하는 뭐 나토의 동진이나 뭐 우크라이나가 나치가 됐다라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비판을 해왔다는 것도 아마 살해의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전쟁의 그 돈의 흐름을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프리고진 역시 그 용병을 사면서 그 돈의 흐름을 또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었을 수 있다 그런 퍼즐도 같이 연결이 되긴 하는군요. 그 부분도 맞습니다. 프리고진도 진정한 이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항상 얘기를 했었고 단순히 푸틴을 욕해서 푸틴을 모욕해서만 살해당한 건 절대 아닙니다. 물론 반란을 일으켰다는 건 좀 다른 의미겠죠. 예, 예. 어쨌든 간에
모는 사실들을 폭로하겠다고 했을 때 이제 보통 살해를 많이 당해 온 것 같습니다. 예, 장 변호사님은 아니 그래서 지금 이게 정치적 후폭풍이 엄청나고 외신에서도 주목하고 그러는데 바로 다음 달에 러시아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맞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워낙에 뭐 지지율이 공고하다고 또 악영향을 미치진 않을지 좀 궁금한데요. 예,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닥치면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그런 그 기존의 그 독재자들의 정권의 어떤 위기를 보통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 이 경우는 좀 많이 다릅니다. 어허. 일단 현재 러시아의 언론은 완벽하게 장악이 돼 있고요. 정권에 의해서. 푸틴에 의해서. 예, 푸틴에 의해서. 그래서 이 그 사망 사실 자체도 보도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아하. 푸틴도 이제 입을 다물고 있죠. 음. 또 그동안에 십수년에 걸친 어떤 그러한 대중적인 세뇌로 인해서 별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뭐 SNS도 많이 차단하고 있고요. 페이스북이라든지.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분위기는 일시적으로는 분명히 이제 어떤 반발의 분위기는 있겠는데 예. 이 안타깝게도 오히려 거꾸로 대표적인 야당 지도자 이 나발리가 제거됨으로써 사실상 90점이 사라졌습니다. 90점. 그렇게 90점이 사라졌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이 하나는 모아지는 어떤 저항으로 나오기는 조직화되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대선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대선을 전후해서 이 내적인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금 공격을 크게 강화를 할 것입니다. 예. 그런 방식을 통해서 분명히 애국주의적인 그런 호소를 하면서 이 불만을 잠재울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나발리 아내인 그 울리아 나발라야가 새로운 야권 인사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습니다만 교수님 판단하시기에는 이 푸틴의 대항마로서 이렇게 90점 되기에는 뭔가 역부족일 수 있다라는 판단하시는 겁니까? 예, 아마 나발라야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사람들도 이렇다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예. 다들 망명을 했고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를 좀 하고 마무리하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상황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는 또 새로운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만. 예, 맞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이제 압도적인 공군력 우위와 또 비교도 안 되는 그 군사 무기 그 숫자 우위를 가지고 이 마지막 그 어쨌든 그 우크라이나의 그 반격 능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대대적인 공격을 지금 퍼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이제 전쟁 피로도도 높고 아하. 내부의 분열도 있고 예. 서방 특히 미국의 지금 지원이 끊긴 상황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예.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고 이걸 기반으로 러시아는 어떤 그 기존의 영토를 확보를 한 채 이거는 정확히 얘기하면 휴전이 아니죠. 영토를 빼앗는 형태로 그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말씀 일단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민대학교 러시아 유라시아과의 정재원 교수였습니다. 자, 하나만 짚고 오늘 브리핑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넷플릭스의 테드 사렌도스 공동대표와 이정재 씨 함께 한남동 관에서 오찬을 했는데 네. 이 자리에 영부인도 함께 참여했다라고 하죠. 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으로 초청 오찬 소식을 전했습니다. 성태윤 정책실장도 논의 자리에 배석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논의 후에 오찬 자리에는 김건희 영부인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념사진 촬영 때는 영부인 없이 윤 대통령, 이정재 씨, 서렌도스 공동대표 셋뿐이었습니다. 서렌도스 대표는 넷플릭스가 지난해 한국 투자를 발표한 이후에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고 하고요. 윤 대통령과 서렌도스 대표는 지난해 4월 미국 국빈 방문해서 만난 바 있고 예. 당시 김건희 영부인은 투자 유치에서 일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시에 영부인께 진행 상황을 보고드린 적이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자, 영부인의 활동 재개한 것이냐? 이제 명품백 수수 논란에 수습을 주문했던 김경률 비대위원 입장에는 관심이 모이는 오늘 아침 저희 김현정의 뉴스에 출연을 했었죠. 네, 김경률 비대위원은 영부인이 임기 내내 활동을 중지할 수는 없다. 어떤 식으로든 공식 비공식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아쉬운 점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연초 대담 중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한다고 했지만 이와 같이 연동돼 영부인께서 활동하기 위해
최소한 제2부속실 설치, 나아가 특별감찰관 선임 이 정도는 하고서 했어야 하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예.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처를 보여줘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대통령실 관련해서 또 이 영부인 관련해서 가장 정확한 논평을 해줄 수 있는 서정욱 변호사님. 자, 넷플릭스 CEO를 만난 거 맞죠? 예. 예. 근데 뭐 저는요. 예. 이번에 사과를 안 하고 정면 돌파했기 때문에 예. 지금 지지율도 오르고요. 이제 아. 논란이 마무리에 온 거예요. 만약에 아. 사과했으면요. 예. 또 이제 수사해라. 또 이게 특검하다 더 떠들었을 겁니다. 아하. 전 대통령이 KBS 대담해서 예. 제대로 돌파했다. 아. 이제 논란은 끝났습니다. 아, 끝났나요? 예. 아, 그 민주당은 끝났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 논란은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시작도 되지 그리고 않았습니까? 총선 앞두고 시작될 거라고 또 보여지고요. 예. 저는 김건희 여사가 뭘 하고자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음. 왜냐하면 공개된 사진에서는 또 등장하지 않았더라고요. 이것도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간보기식으로 본인의 활동 재개 여부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국빈 방문 독일 외교 왜 못 갔습니까? 그 키워드도 김건희 여사 세 글자를 넣으면 어느 정도 이해된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미 선발대까지 간 상황에서 외교 사절단, 경제 사절단들 줄줄이 기대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왜 대통령 그렇게 처리했습니까? 무책임합니다.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전 정말 역대급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전 민주당이 정확하게 이 부분 국민들의 반감, 여론 잘 반영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정을 노출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2부속실이나 혹은 특별감찰관 임명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이 이제 할 수는 있다 하지만 뭐 해도 못 막는 것도 못 막는다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을 반추해 보면. 예. 아니, 검찰관은 이제 여야가 합의해서 합의. 추천해 주시면 추천하면 다른 법이 그렇게 따르겠다.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그 제2부속실. 부속실은 설치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아, 그렇군요. 알고 있고요. 예. 여기서 제가 경고, 민주당이 파우치로 선거 치르면 폭망합니다. 파우치로 선거 치를 생각하지 마세요. 정책으로 치르세요. 민주당? 정책으로 치를 거고요. 파우치는 당연하지만 선행돼야 되는 대통령의 사과, 나아가서 해명, 이걸 어떻게 박절하다고 표현합니까? 뇌물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박절해서 마치 매정해가지고 뇌물 피의자, 피고인들 되는 거 아닙니다. 예, 김수민 평론가 마무리 멘트로 한 20초 말씀 주시죠. 이 논란이 계속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마무리된 겁니까? 글쎄요. 끌고 나가는 사람의 재주에 달려 있는 게 아닐까. 네, 단일 사안으로 총선에 영향을 끼치진 않겠지만 예. 이거를 매듭 짓는 여당 쪽과 끌고 나가야 되는 야당 쪽의 솜씨에 달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